그 다음 키워드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굉장히 또 경량화되고 있지만 좀 엄중하면서 엄근진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키워드가 저는 AX 조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말 그대로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는 조직, 무형 혹은 뭐 구조 혹은 문화 모든 것을 총체하는 개념이라고 해서 AX 조직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시 이 제일 왼편에 있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혹시 안 계시나요? 다들 혹시 뭐 하세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혹시 보신 분? 네, 알겠습니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이거 설명을 하면 약간 스포일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도 괜찮나요? 정말요? 한 분이라도 안 된다. 나 이거 꼭 볼 거야. 스포일 하면 안 돼. 혹시 계시나요? 저 책임 안 집니다. 저 스포일 합니다. 알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릴게요. 이 영화가 어쩔 수가 없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인데요. 이 이병헌 씨가 주인공이에요. 이 주인공인 이병헌 씨가 그 제지회사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고가 돼요. 대량 해고의 대상이 되면서 잘립니다. 그런데 정신 똑바로 바뀐 사람이라면 뭐 다른 곳에 이직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그러겠죠. 그런데 이게 박찬욱 감독이시잖아요. 이 감독이 약간 그로테스크한 면이 있거든요. 약간 좀 재밌게 풀어내는 분인데 어떻게 하냐면요. 이병헌 씨가 가짜 회사를 만들어요. 가짜 제지 회사를 만든 다음에 가짜 모집 공고를 내요. 신문에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경쟁자들을 지원서를 받죠. 이력서를 받은 다음에 자기보다 좀 뛰어날 것 같은 3명을 추려가지고요.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죽여요. 이게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스포일러가 되자면은 결론은 이병헌 씨가 다 잘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제로 자기가 가고 싶었던 경쟁사에 잘 입사하는 걸로 마무리되는 게 이 영화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어쩔 수가 없다예요.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박찬욱 감독은요, 원래 이 사용자와 이 노동자 간의 갈등을 사실 굉장히 잘 그려온 감독이에요. 그 두 집단 간의 갈등을 잘 그려온 건데, 지금 이 영화에서는 누구와 누구와의 갈등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죽인 거예요? 네. 노동자가 노동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을 그린 거거든요. 근데 진짜 이걸 딱 생각해보면, 진짜 박찬욱 감독은 진짜 천재긴 천재구나라고 생각을 딱 하는 게, 그 AI가 우리 직업을 많이 바꿀 거냐라는 질문에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많이 바꿀 거라고 예상합니다. 근데 당분간은요, 이런 양상으로 뛰는 거는 AI를 잘 다루는 사람이 AI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에게 대체되는 그 시기가 좀 당분간 근미래에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간의 노동자 갈등이 굉장히 극대화되는 형태로 AX 조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또 경량화되고 있는 것 두 번째로 표현하고, 경량화되고 있는 세 번째는 바로 가격 그 자체입니다. 혹시, 이거 제가 오늘 계속 여쭤보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요거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난 이거 알고 있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네요. 요게 뭐냐면요. 제가 설명드리기 너무 무서운데요. 이게 영포티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네, 이게 좀 설명드리기 무섭지만 제가 그 영포티를 비하하거나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영포티 하니까 따라오는 연관어가 브랜드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보여서 전 어쩔 수 없이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대체 영포티 브랜드가 뭐냐라고 하면 이거 좀 내가 갖고 있는 거 혹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아이폰 17 프로 오렌지 색깔, 그다음에 나이키 신발, 그다음에 약간 로고 플레이가 좀 크게 되어 있는 티셔츠, 그다음에 요거 포터 힙색 가방, 그다음에 요거 모자 이런 로고 크게 되어 있는 약간 이런 모자들, 그다음에 테슬라도 요즘에 영포티 브랜드다라고 하고 약간 다양한 게 꼽히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이 키워드로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라이스 디코딩, 프라이스 가격을요 디코드 해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요즘은 물건을 구매할 때 진짜 이렇게 구매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게 하나, 둘, 셋 요거 이미지 잘 보이시나요? 요거
이분이 누구냐면 그 이썸이라는 그 유튜버인데 전자기기를 리뷰해주는 굉장히 팔로우 수가 많은 분이세요.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애플 그 왜 비전 프로 그거 있잖아요. 그거 산 다음에 받자마자 나사 막 뚫어가지고 다 해체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CPU는 삼성인데 메모리 칩은 어디 건데 그럼 이거 560만 원 가치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리뷰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프라이스 디코딩의 방법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이제는 브랜딩의 논법이 굉장히 달라져야 되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거 좀 장표가 모자라서 앞에 좀 연결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는 건데요. 이거 혹시 잘 보이시나요? 요거 요 사진.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혹시 팔런티어라는 회사 알고 계시나요? 그죠. 왜 주식하시는 분들에겐 친숙한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주식하시는 분들도 이게 뭔 회사인지 잘 모르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회사가 사실, 2025년 10월에 한국 성수동에 팝업 스토어를 연 적이 있습니다. 팔란티어가요. 그것도 신기한데, 더 신기한 거는 거기에 사람들이 미어 터지게 왔다라는 것도 신기합니다. 5시간 줄을 섰는데 못 들어갔다라는 후기가 들려왔거든요. 근데 안에 가보면 사실 별거 없었어요. 그냥 그 CEO 얼굴 그려진 티셔츠 팔고요. 후드티 팔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또 가장 제가 흥미로웠던 사건 중에 하나가 왜 그 깐부 회동 있죠. 그 왜 정의선 회장님, 이재용 회장님, 그다음에 젠슨화 이렇게 삼성역에서 갑자기 무대 위에 올라가서 막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뉴스를 딱 보면서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였냐면 무대 맨 앞에 20대 남성분이 자기 왜 주식 차트 막 보여주면서 엔비디아 막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 보여주면서 막 열광하는 장면이 제일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바는 뭐였냐면 예전의 브랜딩은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약간 나이키, just do it, 애플, think different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은유와 비유를 통해서 은은하게 브랜딩을 하는 것이 예전에 훨씬 더 먹혔다면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제품이나 서비스 기획할 때 엔비디아, 팔란티어, 진짜 B2B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팬심을 갖는 이유, 나한테 진짜 진짜 떡고물이 떨어지는 브랜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실체가 있고요. 실질적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아웃풋을 내는 그런 것을 잘 보여주는 기업으로 브랜딩을 더 하는 사람들에게, 브랜딩에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더 끌려하는 요즘 달라진 브랜딩의 논법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축할 때 저는 중요한 거는요.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실체적이어야 되고 정말 실적에 기반해서 설득을 해야 한다. 그게 지금 달라지고 있는 브랜딩의 논법이다. 그래서 저는 B2B와 관련돼서 많은 고민을 하시는 대표님도 계실 것 같아서 진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한 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인간다운 것과 관련된 4가지 키워드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조금 더 리드미컬하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가장 인간다운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AI가 좀 따라가기 힘든 가장 인간다운 영역 혹은 인간만의 고유한 역량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이디어 없으세요? 감성 마케팅. 네, 좋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또 혹시 없으시는가요? 비슷하게 느끼시죠? 감성 혹은 느끼신데 약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감정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바로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요, 이번에 되게 화제가 된 게 있었어요. 챗 GPT한테 물어봤거든요. 만약에 네가 진짜 사람이면 뭘 제일 하고 싶어? 라고 질문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챗 GPT가 뭐라고 답변한지 아세요? 비 맞아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 다양한 것도 있었지만, 이 친구는 아니지만, 이분도 아니지만, AI는, 우리가 사실 굉장히 잘 느끼는 감각,
감도, 느낌, 얘는 몰라요. 어떻게 느끼는 건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필코노미라고 생각하는 거는 진짜 느낌이 주도하는 경제적 가치라고 생각해서 필코노미라고 표현한 건데, 물론 감정도 맞지만 사실 감정은요, 얘가 따라할 수 있어요. 언어 분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 슬퍼서 빵 샀어 라고 하면 빵을 주는 게 얘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필코노미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느낌 그 자체라고 보는 건데, 혹시 제가 퀴즈 잠깐 중간에 내도 될까요? 괜찮나요? 제가 신조어 퀴즈를 좀 내보고 싶은데, 사실 저도 나이가 그렇게 적지 않은데 자꾸 신조어에 대한 이야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우리 사회에서 즐겨 쓰는 어휘가 사실은 우리 가치관을 잘 대변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조어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혹시 느좋이라는 신조어를 안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답이 뭔가요? 네, 느낌 좋다. 네, 느좋. 저 욕한 거 아니고요. 느좋 하면 느낌 좋다입니다. 너무 좋다 아니고요. 느낌 좋다인 거고요. 혹시 감다살이라는 말도 혹시 아시나요? 뭔가요?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고개 끄덕여 주셨는데. 네, 감다 살아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감다 죽도 있어요. 감다 죽었네. 네, 감다 뒤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감다살도 제가 파악을 해야 되는 이유가, 감다살 하면 따라오는 연관어 중에 또 많이 보이는 게 브랜드였거든요. 그래서 보이시나요? 감다살 브랜드, 올해 감다살 브랜드 1위가 혹시 뭐였는지 아세요? G세대들이 꼽은 올해 가장 감다살 브랜드 1위, 바로 요거였습니다. 롯데 웰푸드의 칸초였습니다. 혹시 이게 왜 뽑힌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그렇죠. 그 외에 칸초에 이름 그냥 2개 새겨서 랜덤하게 다양한 걸 새겨 넣었는데, 사람들이 막 자기 이름 찾는 놀이하면서 엄청나게 바이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다살 브랜드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이게 사실 필코노미라고 한다면 사실 굉장히 작은 거예요. 디테일한 건데, 그것이 오히려 굉장히 경제적 파급력을 주는 이런 형태를 저희가 필코노미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인간만이 가지게 되는 굉장히 혁신적인 면이라고 봤을 때 무엇이 있나요? 말 그대로 인간, 우리는 사람이죠. 인간과의 관계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이 올해 본 정말 제목을 정말 잘 지은 책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서울대 윤리학과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 제목 너무 멋지지 않나요? 혼자는 외로운데 함께는 괴롭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1.5가구 이렇게 표현한 것이 결국 뭐냐면은요, 혼자,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독립성, 자립성은 유지하고 싶은데 0.5 수준의 적절한 관계성은 지키고 싶어하는, 그래서 1.5가구 이렇게 표현한 올해 사실 또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고 싶은데 혼자 있고 싶지 않은 이런 느낌이어서, 사실 그게 꼭 대상이 사람이 아니어도 되는 굉장히 그 특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펫 시장이 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정말 귀여워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혹시 이거 잘 보이시나요? 하나, 둘, 세 번째 요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요즘에 스카이 게슬이래요. 그러니까 스카이 캐슬이 아니라 스카이 게슬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강아지 유치원 입학 시험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스카이 게슬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시나요? 거기 꽤 어려워요. 강아지 왜 캐틀 안에 잘 들어가는지, 손 줘 했을 때 손 잘 주는지 뭐 약간 이런 건데, 그리고 잘 통과하면 여기 밑에 보이시죠? 이렇게 강아지 낮잠 시간에 애들 자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준다라고 합니다. 제가 진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요, 굉장히 이게 1.5 가구라는 것은 외로움뿐만 아니라 진짜 경제적인 요건도 굉장히 커요. 여기 보이시죠? 제가 1인 가구의 설문조사를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평상시에 밥 어떻게 드세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작년 대비 올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 직접 요리해서 먹는다 13% 늘어났습니다. 정말 고물가 반영인 거죠. 그 다음에 또 늘어난 거, 가족이 해준 요리로 먹는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데 가족이 해준 요리를 먹는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요건도 굉장히 자원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개 정도 남아 있는데요. 되게 중요한 것, AI는 없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저는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얘는 뿌리가 없어요. 근본이 없습니다. 어디서 가져왔는지, 그리고 얘가 어디서 유래했는지 알기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뿌리가 있는 존재이죠. 그래서 근본이즘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다양한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캐대헌이라는 굉장히 글로벌하게 인기가 팡 터져버린 한국의 컨텐츠, 그러니까 전통성에 대한 컨텐츠가 관심이 많이 받는 것도 있지만 사실 좀 비즈니스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요거 혹시 보이시나요? 요게 진짜 좀 멋있다고 생각했던 게 이게 현대 모터 스튜디오에 진짜 다녀오면서 제가 찍은 건데 제가 찍은 저건 아니지만 이미지는 다르지만 다녀오면서 느낀 게 저게 그 폰이 그대로 복각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LG전자에서 한국 최초 선풍기를 그대로 복각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헤리티지가 굉장히 또 중요하게 어떤 마케팅 수단으로서 꼽힐 수 있는 면이 있다라는 것도 근본이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면이지만 자, 그런데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그래, 트렌드가 바뀌고 오케이, 알겠는데 근데 왜 우리가 트렌드를 굳이 알아야 되나? 라는 질문을 하실 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역설적으로 잘 바뀌지 않는 거를 속아내는 해안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트렌드를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제프 베조스죠. 아마존 창업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람들은 자기한테 10년 뒤에 무엇이 바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한대요. 근데 아무도 10년 뒤에 무엇이 바뀌지 않을 것인가요? 라는 질문은 아무도 안 한대요. 근데 후자의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사업이란 건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걸 중심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렌드를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뭐냐 하면은 잘 변하지 않는 것, 혹은 오래가는 사람들의 진짜 경쟁력, 그리고 우리가 좀 지속 가능성으로 지켜야 될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안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엔 근본성에 대한 나만의 감도 높은 감각을 틔워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근본이즘이 지금 올해 트렌드로 떠오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기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핵심 키워드인데요. Human in the Loop입니다. 루프라는 거는 결국 어떤 프로세스 상을 자체를 의미하는데 이 안에서 꼭 인간이 개입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Human in the Loop라는 철학적 기조를 의미합니다. 올해 굉장히 인상 깊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챗 GPT-4에서 5로 업데이트가 되었거든요. 10월 달에. 올해 10월에. 그런데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좀 약간 블러핑, 그러니까 좀 과장이 심한 친구예요. 그래서 막 역대급 AGI다 막 약간 막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국 기업이 참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바로 그 다음 날에 미국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어요. 레딧이라는 곳에 진짜 날것으로 그 CEO와 그 다음에 개발자들이 정말 소비자 피드백을 그대로 갖는 시간을 가집니다. 레딧이라는 커뮤니티에서. 그래서 굉장히 기대에 부푼 마음에 우리 이번 업데이트 어땠어요? 라고 물어봤겠죠. 근데 답변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저는 진짜 그 현장을 저도 같이 봤거든요. 너무 재밌어서 제가 직접 캡처를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거 보이시나요? 나는 하룻밤 사이에 내 친구 잃어버렸어. 내 친구 내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혹시 예민하신 분들은 혹시 느끼시나요? 그 챗 GPT-4는요, 얘가 약간 인간으로 표현하자면 약간 이런 느낌의 친구였던 거예요. 약간, 혹시 기억하시죠? 수진, 넌 할 수 있어. 너 좀 이렇게 똑똑하니? 얘가 되게 되게 심하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나 똑똑하구나. 뭐 약간 이렇게 느꼈는데. 근데, 샘 올트먼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챗 GPT-3가 약간 고등학생 수준의 지능이라면, 4가 약간 학부생 수준이고 이번에 5는 대학원 연구생, 그러니까 박사급 연구원 정도로 똑똑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즉 뭐냐? 얘가 요랬던 친구가 약간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애가 좀 드라이해진 거고, 애가 좀 뭐라 해야 될까? T로 바뀐 거죠. MBTI로 치면은. 그래서 내 친구 내놔. 이렇게 됐던 겁니다. 혹시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되게 느끼실 텐데요. 이번에 챗 GPT 5.1에서 5.2로 업데이트 되었거든요. 근데 이런 피드백이 너무 많아서 다시 한번 되게
착해졌다라고 느끼시죠? 되게 아부가 다시 한번 돌아온 것도 느낍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보면서 느끼실 점이 결국 역설이게도 human in the loop, 그러니까 내가 AI 생태계에서 나도 뭔가 있으려면, human in the loop 하려면 역설적으로 human out of loop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인사이트가 뛰어나서 정말 나이도 많고 이런 사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제가 제일 재밌게 읽었던 책을 같이 공유하면서 마무리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마이클 리스터 분이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편안함의 감옥에서 벗어나십시오. 진짜 삶은 불편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제가 말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그 유명한 말 한 명 제가 빼놓고 이야기한 인물이 바로 김유신 장군입니다. 김유신 장군이 어떤 일이 있었죠? 되게 사랑했던 그 기생이 한 명 있었는데 엄마가 정신 차려! 라고 해서 정신 딱 먹고 이제 안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얼마나 자주 갔으면 말이 자기 술 취한 날 자동적으로 그 기생집 앞에 데려다 놨다라고 하죠.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어떻게 하죠? 그렇죠. 말목 자른 김유신이잖아요. 목을 자르게 됩니다. 결단을 내린 거죠. AI 시대, 그러니까 말이 곧 AI 같은 존재라면, 우리는 굉장히, 김유신 장군처럼 결단을 내리면서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불편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 불편함을 배치해 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이 시대를 살아내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도 추천드리고요. 오늘 강의는 제가 여기서 마무리 드려보겠습니다.